선생님, 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30년 전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68세 은퇴교사 정민수 씨는 작은 중고 책방 구석에서 그 아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만년필 하나. 그것은 민수 씨가 우등상으로 제자에게 직접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그 순간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의 작은 골목길. 정민수 씨 68세는 오늘도 산책 삼아 동네를 걸었습니다.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한 뒤 그의 하루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지만 정작 연락하는 제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민수 선생님, 오랜만이세요. 책방 오래된 기억의 주인 이혜진 씨 45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혜진 씨는 5년 전 이곳에 중고 책방을 열었습니다. 한때 대형 서점 직원으로 일했지만 IMF 때 실직한 뒤 혼자 딸을 키우며 온갖 일을 다 했죠. 식당 주방 보조, 청소 일, 야간 경비까지. 그러다 작은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의 꿈이었던 책방을 열었습니다. 요즘 책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힘드시죠? 민수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같은 단골분들이 계셔서 버틸 수 있어요. 아, 맞다. 선생님, 오늘 신기한 물건이 들어왔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혜진 씨는 카운터 뒤 서랍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간 민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은색 몸체에 새겨진 작은 글씨. 꿈을 향해 정민수 선생님이. 민수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만년필은 1994년 그가 가장 아끼던 제자 김준호에게 준 졸업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 민수 씨는 자신의 월급에서 돈을 모아 이 만년필을 샀고 이름까지 직접 새겨 넣었습니다. 혜진 씨 이 만년필 어디서 구하셨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게요, 1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직 서울에서 식당 일할 때였는데 어떤 중년 남자분이 오셨어요. 되게 초췌해 보이셨는데 밥값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진 씨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분이 2만 년필을 담보로 맡기고 가셨어요. 나중에 꼭 찾으러 오겠다고. 근데 그 뒤로 안 오셨어요. 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갖고 있었죠. 여기 새겨진 정민수 선생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언젠가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민수 씨는 만년필을 두 손으로 떨리며 잡았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2월 졸업식 날. 김준호는 반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했지만 그의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술로 세월을 보냈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준호는 학교가 끝나면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하며 학비를 벌었죠. 준호야, 이거 선생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민수 씨는 준호에게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비싼 거잖아요. 전 받을 수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 씨는 준호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줬습니다. 너는 꼭 성공할 아이야. 이 만년필로 내 꿈을 써내려가라. 선생님은 널 믿는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 준호네 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일가족은 야밤에 이사를 갔습니다. 준호는 민수 씨에게 마지막 전화 한 통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가요. 돈 벌어서 꼭 다시 뵐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수소문했지만 준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준호는 민수 씨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제자로 남았습니다. 혜진 씨 그 남자분, 혹시 이름을 아세요? 아니요, 그냥 김 씨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혜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이 만년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는데 제가 지킬 자격이 없다고 되게 슬퍼 보이셨어요. 민수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 너 무슨 일을 겪은 거니? 2009년 서울 강서구의 작은 분식집. 당시 혜진 씨는 남편과 이혼 후 8살 딸을 혼자 키우며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월급 120만 원. 그것도 사장이 제때 주지 않아 늘 빠듯했죠. 그날 밤 11시쯤 허름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저 짜장면 하나만 주세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난 뒤 주머니를 뒤지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장은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무전 취식이야? 경찰 불러.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때 혜진 씨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낼게요. 뭐? 네가? 네, 제 돈으로 낼게요. 사장은 혀를 차며 들어갔고 남자는 혜진 씨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이거라도 담보로 두고 갈게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제 은사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걸 지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는 만년필을 혜진 씨에게 건네고 이름과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혜진 씨는 그 만년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 후로 혜진 씨는 만년필을 항상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자신도 힘들 때마다 이 만년필을 보며 언젠가 이 주인도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믿었죠. 선생님, 그래서 전 이 만년필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한테도 만년필을 선물하신 선생님한테도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일 것 같아서요. 민수 씨는 혜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찾아야겠어. 민수 씨는 옛 제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1994년 제천중학교 3학년 5반 김준호를 찾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혜진 씨의 책방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오래된 기억 책방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정민수 선생님 계신가요? 아, 잠시만요. 혜진 씨는 마침 책방에 있던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김준호입니다. 민수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니?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준호의 목소리는 30년 전 그 소년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민수 씨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어디 있니? 당장 만나자. 선생님, 제가 지금 책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1시간 후 책방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준호야.
두 사람은 3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녀석아 얼마나 찾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저 정말 창피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준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준호는 공사판, 식당, 공장 등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야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졌고 준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 혜진 씨의 식당에서 만년필을 맡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전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받은 만년필도 더 이상 제가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맡기고 간 거구나. 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만년필을 놓고 나니까 오히려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이 나한테 기대하셨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육 서적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10년 뒤 그는 중견 출판그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생님의 SNS 게시물을 봤어요. 제 후배가 알려줘서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이미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근처 사람들이 혜진 씨가 제천으로 책방을 차렸다고 알려줘서 혜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때 그분이 네, 제가 맞습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진 씨, 15년 전 짜장면값 이자 쳐서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1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선생님, 준호는 민수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출판그룹에서 운영하는 인생 이야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선생님들의 교육 경험담을 책으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인쇄는 전부 선생님께 드리고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잘 되어서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선생님, 저한테는 필요해요. 선생님이 제게 주신 그 만년필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민수 씨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에게도 준호는 제안을 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운영하는 동네 서점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책방 리모델링 비용이랑 운영 지원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 만년필을 책방에 전시해 주세요.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오래된 기억 책방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입구 쇼윈도에는 그 만년필이 전시되어 있었고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믿음, 한 사람의 친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이야기. 작은 만년필이 30년 만에 만들어낸 기적. 그날 저녁 책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민수 씨의 옛 제자들, 그리고 준호의 회사 직원들까지. 민수 씨는 만년필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5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그 아이들에게 준 지식이 아니라 제가 그들을 믿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민수 씨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제가 믿어준 것을 기억했고 그 믿음을 혜진 씨의 친절과 함께 다시 세상에 돌려줬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교육이고 진짜 인연입니다. 준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제게 베풀어준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혜진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짜장면 한 그릇 값을 대신 내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네요.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책방 안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오래된 기억 책방은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년필을 보러 왔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민수 씨는 준호의 프로젝트로 책을 출간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쇄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되었죠. 준호는 매달 책방을 찾아와 민수 씨, 혜진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만년필을 함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만년필은 제게 꿈을 주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했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민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그 만년필에 담긴 진짜 의미는 이거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믿음과 친절이 언젠가는 더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고 책방 쇼윈도의 만년필은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30년의 시간, 수많은 우연,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작은 만년필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어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단체,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